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찾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타투 셰프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수요일 또는 목요일날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중간중간에 남아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분석을 해서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 다행이라는 상태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직 많이 부족한 채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제 채널을 서포트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란에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순서대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업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말이죠. 이게 바로 타투 셰프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밀스부터 해서 vegetables, 피자, 그리고 health grains까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제품에서 가장 큰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제품은 여기 밀스로 35%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크게 두 가지인 타투 셰프와 프라이빗 레이블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타투 셰프라는 제품이 53%로 프라이빗 레이블보다 조금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여기 타투 셰프라고 해서 브랜드이라고 괄호가 쳐져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타투 셰프의 브랜드가 박혀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처럼 반면에 이 프라이빗 레이블이라고 하면은 타투 셰프가 만들어 놓은 제품을 코스코나 샘스 클럽 그리고 월마트에서 조달해와서 자신의 이름표를 붙여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예로 브랜드 제품이라고 하면은 회사 고유의 이름을 쓴 존슨의 제품이 되겠고요. 프라이빗 레이블의 경우는 내용물은 존슨스의 제품이나 레이블은 월마트 레이블로 붙인 제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타투 셰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랜 베이스드의 특성으로 타투 셰프의 음식은 채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클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채소 기반이라서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리뷰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리뷰 가지고는 이 회사가 좋냐 나쁘냐를 평가할 수는 없겠죠. 지금까지 이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벌고 있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알아볼 건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40.9 밀리언 달러 정도로 기록을 했고요. Cost of the Goods Sold라고 하면은 이제 37.18 밀리언 달러로 이 Gross Profit 즉 Revenue 빼기 Cost of the Goods Sold를 하면 나오는 게 3.782 밀리언 달러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 Gross Profit이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Gross Profit이 이제 Revenue에 비해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는 것 또한 괜찮은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Gross Margin이라고 합니다. 보통 괜찮은 기업들은 이렇게 gross margin이 20%에서 30%, 더 좋으면 50%까지 가는 기업 또한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gross margin만 봐도 매출액에 비해서 거의 10%가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와 함께 보자면 말이죠. gross profit이 3782이고요. 거기다가 매출액이 4096이니까 100을 곱하면은 이렇게 9.23% 정도가 gross margin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gross profit이 매출액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뜻한 것이고요. 당연히 이 cost of the goods sold가 줄어들면은 이 gross profit 또한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미래에는 이 비용이라는 부분이 미래에도 증가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Sales and Marketing Expense는 말 그대로 영업비를 뜻한 것이고요. 89만 4천 달러가 나왔네요.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는 관리비를 뜻합니다. 약 6.2 밀리언 달러가 나왔네요. 꽤나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otal Operating Expense가 이 894와 6,293을 더해서 7.1 밀리언 달러 정도가 나왔고요. 이 Gross Profit에서 이 Total Operating Expense를 빼주면은 이렇게 적자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적자를 보고 있네요. 3.4 밀리언 달러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Interest expense가 있고요. expense니까 빼줘야겠고 other income 있으니까 이건 더해주면은 이렇게 2.768 밀리언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provision for income tax를 이제 더해주면은 이렇게 3분기 기준으로 이 회사는 3.2 밀리언 달러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019년의 3분기랑 비교했을 때 매출액 부분에선 이렇게 2020년이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이 회사가 적자냐 흑자냐를 보여주는 이 지표 부분에서는 2019년에는 흑자를 얻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원인이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General and Administrative 부분이 되겠고요. 거의 2019년에 비해서 3배 이상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타투 셰프가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대부분의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일수록 이렇게 적자를 내는 경우가 많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과연 이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때까지의 그 체력이 뒷받침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부분을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밸런스시트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과 부채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먼저 밸런스시트는 total asset과 그리고 total liabilities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urrent asset 부분에서의 캐시를 보시면 이 회사는 약 3밀리언 달러 정도의 캐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account receivable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뜻합니다. 17밀리언 달러 정도가 예약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인벤토리 부분은 재고로서 27밀리언 달러 어치가 재고로 남아있는데 2019년에 비교를 했을 때는 재고가 좀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제품이 만들어진 것에 비해서는 덜 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은 3밀리언 달러 정도에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돈은 17밀리언 달러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 current liabilitie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unt payable 같은 경우는 30밀리언 달러 정도가 잡혀 있고요. 이 부분은 1년 이내에 거래처에게 내야 되는 비용을 뜻합니다. accrued expense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면서 딸려오는 각종 비용이고요. 2.3밀리언 달러 정도가 잡혀 있네요. distribution payable도 마찬가지로 12개월 이내에 내야 되는 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line of credit 같은 경우는 이제 19.7밀리언 달러 정도가 잡혔는데 이게 부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line of credit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까 보신 그 line of credit은 19.745밀리언 달러로 여기 revolving credit facility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evolving credit facility는 회사와 은행 간에 거래지는 거래로 저희 개념으로 보자면은 마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통과 같은 개념으로서 은행은 그 회사를 보고 자산 평가를 하고요. 그 자산 평가가 행해지면은 회사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투 셰프 같은 경우는 25밀리언 달러의 revolving credit을 받았네요. 그렇다면은 회사는 당연히 withdraw를 해서 돈을 빼고요. 필요한 만큼 그리고 씁니다. 쓴 다음에 다시 돈이 생기면 갚는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갚을 땐 당연히 기한이 있겠는데 지금 현재 revolving credit facility의 기한은 2021년 5월 25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을 늘릴 수도 있고 이 기한에 다 갚을 수도 있고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 회사는 revolving credit facility로서 19.745밀리언 달러를 부채로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notes payable to related parties부터 other current liabilities까지 또 이 정도의 금액을 갚아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total current liabilities만 해도 56밀리언 달러가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약 3밀리언 달러이고요. 1년 내에 받을 수 있는 돈까지 친다면은 2만 밀리언 달러 정도가 되는데 아무리 이 line of credit을 마통이란 셈 치고 56밀리언 달러에서 19밀리언 달러를 뺀다고 해도 여전히 이 2만 밀리언 달러로는 남은 부채를 조금 갚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밸런스시트를 보았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금보다는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타투 셰프가 갖고 있는 밸런스시트는 좋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현금 및 부채 상황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미래에 어떻게 성장할지 예측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해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85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2020년도에는 148밀리언 달러, 그리고 2021년도에는 220밀리언 달러 정도로 상승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operating profit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출액에서 매출액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요. 세일즈와 마케팅 비용, 그리고 general and administrative 부분이라고 해서 관리비 등을 뺐을 때 나오는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해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 net income, 이 경우는 당분간 흑자를 보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net income은 이 operating profit에서 각종 interest나 tax 등을 전부 뺐을 때 기업이 적자냐 흑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당분간 흑자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 같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관들이 예측을 한 것이며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 종목에 대해 이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아이디어 정도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타투 셰프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는 식물을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55조의 시장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5조의 시장 속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섹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단기 미래, 그리고 장기 미래에 대한 시장 규모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시장 규모로는 27.1조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으며 그 안에서는 냉동식품의 분야가 17.8조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투 셰프의 단기적인 미래의 시장 가치는 추가적으로 12.6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디저트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타투 셰프의 장기적 미래 가치는 15.5조로 고기, 해산물 그리고 기타 등등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큰 이유는 밀레니얼과 제너레이션 Z 세대들이 음식을 사는데 편리함이 큰 이유가 된다고 말을 했으며 그 비율이 2017년에 49%에서 2019년 57%까지 증가했다고 여기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에 의해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냉동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것에 더해 식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자료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얼마나 자주 식물성 음식을 먹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2018년 홈스캔 프로틴 서베이의 이름으로 수행을 했는데 이 중에서 약 45%의 응답자는 변화없이 같은 양의 식물성 음식을 먹겠다고 응답한 반면 31%의 응답자는 어느 정도 더 많이 그리고 17%의 응답자는 더 많이 식물성 음식을 먹고 싶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총 48%의 응답자가 식물성 기반의 음식을 먹고 싶다고 의사를 표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말이죠. 여기 meat eater부터 flexitarian, vegetarian, 그리고 vegan까지 다양한 식성에 대한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meat eater를 봤을 때 고기를 섭취하고 싶은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flexitarian이라고 해서 식물성 음식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부터 vegetarian 그리고 vegan의 비율은 과거의 수치들에 비해서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 쪽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율 또한 조사가 되었는데요. 우유 그리고 고기의 제품이 각각 식물성 그리고 동물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식품 쪽은 잘 몰라서 우유가 어떻게 식물성 특성을 띨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식물성으로 만들어진 우유와 고기의 연 평균 성장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6.8% 그리고 13.1%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탑 쉐어홀더스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투 셰프의 대주주는 CEO인 살바토르 겔라티 씨가 되겠고요. 49.21%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CEO가 대주주라는 것은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기업을 운영할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CEO가 지분을 줄이지 않고 계속 지분을 늘려간다면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이번에는 타투 셰프의 경쟁사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시간 안에서 매출액과 EBITDA 그리고 EBITDA 마진에 대해서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놓은 그림인데요. 이 EBITDA 마진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마진율에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매출액 부분을 보시면요. 타투 셰프가 갖고 있는 이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61.7%에 달합니다. 굉장히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비욘드 밋 같은 경우는 58.6%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타투 셰프가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EBITDA CAGR이 되겠는데요. EBITDA 같은 경우는 순수익에서 이자나 감가상각 및 세금 부분을 다시 더해서 사업 이외의 부분은 제외하고요. 오로지 사업 자체적으로 얼마나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투 셰프 같은 경우는 110.1%로 경쟁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지표는 예측에 기반한 것이고요. 실제로 타투 셰프가 이러한 예측에 맞게 성장을 잘해준다면 경쟁사들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타투 셰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보았을 때 매출액의 성장률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것에 맞게 비용 또한 함께 높아졌으며 관리비 쪽에서도 크게 상승을 해 오히려 영업이익 및 순수익에서는 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밸런스시트에서는 갖고 있는 현금보다는 부채가 더 많아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 체력이 조금 부족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앞으로 식물성 음식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미래 전망은 밝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차트의 위치를 봤을 때 여러 개의 저항선들이 한 곳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모멘텀을 받기 시작하면 61선이 강력한 지지선이 되어서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힘을 못 쓰게 된다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타투 셰프의 미래 가이던스에 맞춰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해주고요.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넓혀갈 때까지는 저는 중립의 입장에서 이 회사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